시작. 비동사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싸우면 형용사가 이긴다. 일반 명사 vs 변형 명사 두 개가 싸우면요 일반이 이깁니다. 일반 형용사와 변형 형용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일반이 이긴다. 이렇게 수업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심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올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 스타트를 끊는 영상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Part 5 필살기 탑 10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조회수가 높은 이 영상 오른쪽 편에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고요. 거기에 좀 더 스킬이 들어간 버전이 오늘 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요, 진짜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약간 잠깐 들 만큼 좀 사실은 공개를 하기가 싫었어요. 영업 비밀? 이런 거라서 공개를 하기가 싫었지만 저 클라라의 수업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당연히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Part 5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총 10가지의 필살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04번까지 문제 중 보기에 격 문제가 나온다면 소유격이 정답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거의 매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그래서 저희 이 아래에 있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문제는요, 딱 두 문제를 제외하고 싹 다 기출 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을 다 뒤졌어요, 여러분. 이걸 만들려고 기출을 다 뒤져가지고 가장 잘 제 필살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필살기 영상을 만들려고 막 억지로 쥐어짜내서 문제들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출제될까 말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 온 것은 아니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공식들로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제가 실제로 기출이 된 문제고요. 근데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살짝 제가 변경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틀은 똑같다는 거. 앞뒤 한번 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얍삽이 영상에도 제가 무수히 반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항시 Part 5 문제를 풀 때는 어디부터 본다? 앞에서부터 보는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빈칸 앞뒤부터 본다. 제 수업을 한 달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Part 5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앞뒤부터 봅니다. 그래서 앞을 봤더니 전치사가 있고요. 뒤를 봤더니 diligence라고 해서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될까요?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격은 어떤 격에 해당된다? 바로 소유격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A번의 there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위에서 이 필살기를 왜 준비를 했겠어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논리적으로 풀지 않아도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숙지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시험지를 받아볼 때 101번부터 104번 중에 얘가 눈으로 쑥 빨려 들어온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클라라 토익 졸업생분들이 후기를 써두신 걸 보면요, 고득점을 받고 졸업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후기를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문제들은 200점대든 300점대든, 그러니까 토익 초보자분들도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의 포인트는요,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풀 수는 당연히 있는데 몇 초 만에 풀 것인가, 평균 1, 2초 만에 여러분들이 단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비동사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싸우면 형용사가 이긴다. 자, 한번 보세요. 항시 문제 풀 때 어디부터 본다? 빈칸 앞뒤. 자, 앞을 봤더니 비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는요, 이 형식 동사로서 뒤쪽에 보어 자리 누구누구 취하죠? 형용사나 명사를 취하죠. 만약에 나는 여기서부터가 너무 부담이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형용사, 명사, 나는 이것들조차 모른다 하시면요, 일단 응급처치로 제 유튜브에 있는 기초영문법 재생 목록에 가시면 1강을 들으시면 이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개념만 설명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하시면 저희 클라라 토익의 시그니처 강의 스타터를 한 달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다시 갑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와 명사가 싸우면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아까 형용사, 명사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형용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 뭐로 끝나나요? AL로 끝나죠.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D번에 요 S로 끝나는 요 형용사 뒤에 S 붙은 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 뒤에 절대로 S가 붙을 수는 없고요. 보통은 이 AL로 끝나는 단어들 중에서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여러분? S가 붙었다는 것은 명사 뜻에서 복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essentials 하게 되면 필수적인 것들, 핵심 사항들, 요점들, 뭐 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비동사 뒤에 형용사랑 명사가 싸우면 무조건 형용사가 이기나요? 명사가 이기는 상황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토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명사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거의 한 10여 년치의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만약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냐 명사냐를 묻는 문제가 100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뭐 한 예를 들어 93개 내지 97개라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요.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요. 한 3에서 7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번 정도가 출제가 된다면 10번 중에 9번은 형용사가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번 중에 1번 그 명사가 정답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고득점자들을 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토익을 처음 시작해서 이런 필살기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90%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방향으로 가셔야겠어요? 아니면 고득점자들도 맞출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 실수할 수도 있을 명사가 정답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셔야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 자, 요거는 약간 이제 변형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앞, 뒤를 봤더니 앞에 B동사가 있고 어머, 뒤쪽에 벌써 뭐가 있나요? 형용사가 벌써 있죠, 여러분. 자, 이런 경우 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찍으려고 쭉 봤는데 형용사가 벌써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있을 게 지금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문장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이므로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A번 부사가 들어가야겠다. 보너스 문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필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명사 vs 변형 명사 두 개가 싸우면요. 일반이 이깁니다. 영어에서 여러 가지 명사 덩어리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변형 명사가 어떤 게 있냐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덩어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또 명사 덩어리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필기를 잘못했네요. 3번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임의로 제가 삼형식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that을 붙여요. 그러면 또 요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가 되기도 하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짧은 영상에 다 녹여내기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 덩어리 3개, 변형 명사 덩어리 3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빈칸 앞뒤를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any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가 나와야겠죠.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보기를 쭉 보세요. 누가 있나요? 초보자분들은 A번과 B번 이렇게들 헷갈리시거든요. 아니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왜 얘가 정답이 될까? 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외우세요. 제가 지금 아주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싸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제가 좀 유치하게 이렇게 필살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일반이랑 변형이랑 싸워. 그럼 누가 이긴다? 일반이 이겨.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A번에 confusion 명사입니다. 원래 명사이네요. 자, 그런데 B번 같은 경우에는 confuse 혼란시키다.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형 명사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A번이 이긴다 라는 걸 2초 안에 바로 알 수가 있죠. 되셨죠, 여러분? 다음에 갑니다. 4번입니다.
일반 형용사와 변형 형용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일반이 이긴다. 요게 이제 좀 이따 5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블랭크 앞쪽에 보시면 and가 있고요. 그 and 앞에는 skilled, 기술이 좋은, 능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숙한, 니은으로 끝나니까 누구다? 형용사가 되겠죠. and를 기점으로 똑같은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명사가 왔다면 and를 기점으로 뒤쪽도 명사가 와야 되고요. 앞쪽에 부사가 왔다면 and 하고 뒤에다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부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뒤쪽에 누가 나와야 된다? 또 다른 형용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블랭크 뒤쪽을 보면요. leader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 맞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뜻 봤을 때 형용사처럼 보이는 꼴이 어떤 보기가 있나요? 바로 B와 C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동사에다가 ing 붙으면 명사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동사에 ing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 맞아요. yes,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형용사로도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분사라고 현재 분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B번은요, 원래 형용사인 애고요. C번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저렇게 조립을 해서 나온 변형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답 한 자리를 두고 이렇게 일반과 변형이 싸우게 되면요. 일반이 이길 확률이 99%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 남겨둔 거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음에 갑니다. 5번입니다. 자, 4번에서 봤던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보기에 tive나 sieve가 나오면 정답률이 90% 이상이다. 와우. 자, 얘네들보다 빈도는 살짝 적지만 blah blah able로 끝나는 단어도 자주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기출을 이제 냅다 뒤졌죠,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께 또 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봐봤더니 세상에 몇 년도 몇 월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에 최신 문제입니다. 최신 문제 한 회에 109번과 118번으로 이 tive와 sieve가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동일 회차의 103번 문제로 소유격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1번부터 104번까지 그 소유격이 보기에 나오면 걔가 거의 정답이다. 거의가 아니라 사실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회차에서도 103번 문제에 소유격 문제가 출제가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살기가 한 회에 일단 3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개는요. 거의 매달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럼 다시 저희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저희 5번째니까요. 앞에는 비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부사니까 어차피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열외로 빼버리고 앞에 비동사가 있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 그럼 형용사는 뭐로 끝나지? TIV.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얍삽이 공식 대방출. 그 영상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기를 딱 볼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을 외워서 가시잖아요. 그럼 얘가 이 TIV가 눈에 쑥 들어온다고요. 정말 눈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 쑥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댓글로 간증글을 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 진짜 나오던데요. TIV가 눈으로 쑥 들어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러면서 호들갑 좀 떨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5-1번 갑니다. 저희 학생분들이 이게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험에서 봐도 잘 이렇게 댓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 갑니다. 5-1번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그 필살기에서 약간 파생이 돼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5-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쑥 들어오는 거 느껴지셨나요, 지금? 정답 뭐겠어요? 얘겠죠?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지금처럼 TIV나 뭐라고요? SIV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얘는 이제 뭐 얘네들만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자주 나온다.
able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얘네들부터 집어넣어라. 빈칸 앞뒤 보고 smooth 자연스럽냐? 그러면 넣고 그냥 넘어가라 이거예요. 다음에 6번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이 초대박 스킬들이 좀 많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6번. 이거 정말 이거 싹 다 여러분. 이거 싹 다 제가 뭐 어디 문제집에 있는 거 제가 베껴온 게 아니고요. 제가 10년 넘게 이 토익 강사를 하면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고 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풀어본 결과 이런 공통점이 있네? 라는 걸 발견하고 공식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후즈. 다시 한번 갈까요?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후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셔도 돼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후즈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뭔가 랩하는 것처럼. 그러면 좀 더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나거든요. 자, 얘 한번 보시면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있네? 쌤, 요 앞에 클라라 쌤이 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있으면 연결고리, 후즈를 했는데 일단 들이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요거 진짜 꿀팁입니다. 진짜 꿀팁. 제가 가끔씩 보면 좀 약간 자만할 때도 있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을까?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 이런 공식들 보면은 약간 좀 자만해질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7번입니다. 자, I say BPP, you say 문장 종결이라는 공식을 또 만들어냈는데요. 다 갑니다. I say BPP, you say 문장 종결. BPP 이거 이제 대형 어학원에 있을 때 막 방학 때는 큰 교실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 I say BPP, you say 문장 종결 BPP 이러면 떼창으로 막 문장 종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이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이 이런 느낌이겠다를 좀 간접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 Revised Financial Report 앞에 보면은 Financial Report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주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문장에 이 정도는 아셔야죠. 아무리 문법이 하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밖에 없다. 다시 주어 한 개. 주어가 뭐예요? 주인공, 그죠? 주인공 하나와 동사 하나. 주인공이 뭘 하는지, 즉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밖에 없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주어가 The Revised Financial Report 여기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 자리는 뒤쪽에 쭉 보세요. 뒤쪽에 쭉 보시면 지금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 자리가 바로 동사 자리가 맞겠구나. 그러면 동사 역할을 못하는 C번은 날아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사에다가 to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일단 명사가 된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싹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명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일단 C번은 동사 역할을 못하겠죠. 그다음 A, B, D번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요? BPP, 즉 비동사와 PP가 만나면 문장이 끝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랭크 뒤쪽을 보시면요. by, 즉 전치사가 끄는 전치사 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끌죠. 그래서 제가 이 전치사와 명사의 조합을 가지고 전치사 덩어리라고 쉽게 이렇게 불러드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치사 덩어리는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마치 누구랑 같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부사랑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빠지고 왜냐면 다시 한번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by 앞에서 문장이 다 깔끔하게 끝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땡땡을 검토하다, 땡땡를 검토하다, 즉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취해야만 하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대상을 취해야만 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깔끔하게 여기서 끝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비동사와 PP의 조합인 D번을 빈칸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B번은 안 되나요? 여기도 PP 있는데. 자, 이렇게 귀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동사.
비동사, 반드시 비동사와 PP가 만날 때에만 문장이 종결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head와 PP가 만난다? 문장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과 지금 보세요 여러분. 8번과 9번과 그 다음에 10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적으로 대주제가 타이틀로 위쪽에 걸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바로 분사의 3유형이라는 공식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분사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사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 3유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분사 문제를 푼 다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의 카톡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3유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텐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 문제는요, 8, 9, 10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 빈칸 앞에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3유형 중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 빈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을 때랑요,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랑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8번. 블랭크 바로 앞에 뭐가 있을 때? 관사가 있을 때. 관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보셔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블랭크 앞에 관사가 있죠? 블랭크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다? 앞에서 살짝 배웠는데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는요. 지금 쭉 한번 찾아보세요. A번부터 D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동사에 es 붙은 거 둘 다 빼고 ed와 ing 두 개만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사에 ing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명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배웠죠? 형용사도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에 ed를 붙이면요. 지금 A번처럼 ed를 붙이면요. 동사의 과거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쌤, 그러면 ing가 붙어도 형용사고 ed가 붙어도 형용사면 이 두 형용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지막에 꼬리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A번부터 한번 보죠. A번은 ed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ed를 보시면 ing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ing를 보시면요. 자, 능동의 뜻인가요? 수동의 뜻인가요? 능동의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진행의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완료의 이미지인가요? 진행의 이미지가 강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A번과 B번 둘 다 형용사이니 마지막에 니은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attach는 첨부하다라는 동사니 이 첨부하다라는 단어에 능동과 진행의 이미지를 넣어서 마지막에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첨부하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번에 attached. 얘는 완전히 자 파란색으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완전 ing의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능동의 이미지가 아닌 수동의 이미지, 진행의 이미지가 아닌 완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석이 첨부하는이 아니고 첨부된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블랭크 뒤쪽에 contract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ontract는 계약서란 뜻인데요. 그러면 계약서와 이 attach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계약서는 뭔가 손발이 달려서 attach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능동과 진행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attaching이 아닌 수동과 완료의 뜻을 가진 A번 attached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분사의 3유형 중에서 제1유형에 해당되는 바로 앞에 관사, 뒤에 명사일 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 더 지금처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딱 눈에 보이시죠? 오케이. 여기 앞에 관사 있고 여기 뒤에 명사가 있으니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인데 보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나를 봤더니 B번과 D번이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물론 C번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후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명사 뒤에서만
꾸며주는 게 국룰이 아니라 여러분 문법 아닙니까? 그래서 C번은 안 되는 거고요. 정답 container과 standardize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container가 표준화하고 규격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사의 3유형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ing라는 공식입니다. 아까 1유형에서 앞에 관사가 있었다면 자, 지금은 잘 보세요. 뭐가 있나요? 관사 대신 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 car가 있다. 자, 그럼 요거는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뒤에 이제 명사가 있다고 치면 요거 1유형입니까? 2유형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쌤, 요 앞에 관사 있으니까 1유형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앞쪽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유형은요. 관사만 있을 때예요. 관사만 있을 때.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명사에 붙어있는 경우이므로 요거는 명사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서 2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이에 목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쵸? 사실 제가 이제 한 템포 쉬다가 다시 2차로 영상을 찍는 거라 목이 좀 많이 상했네요. 죄송합니다.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막 너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상했어요. 속상하네요. 깨끗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다시 또 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잘 보세요. 주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도 있습니다. 한 문장에 주어 몇 개, 동사 몇 개? 주어 하나, 동사 하나죠. 그러니까 동사가 이미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번 안 되고 D번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남아있는 보기가 지금 B번 과거분사와 C번 affecting 현재 분사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뺄 거 다 빼고 마지막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만 남았을 때 재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이 분사의 3유형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연결고리 ing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앞에는 명사 있네요. hours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the software 이라고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요 빈칸 자리는 누구의 자리가 되겠다? C번의 affecting 자리가 되겠다 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동사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보기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네? 그러면 분사의 3유형 공식을 쓸 수 있겠군. 여기까지가 이제 파바박 머릿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뒤쪽에 명사 덩어리가 있네요. 근데 아까 이거 여러분 제가 신경 얼마나 많이 써서 만든지 이제 공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앞에부터 쭉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껴지실 텐데 제가 웬만하면 많은 부분을 좀 잡아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살려드렸어요. 일부러. 요때쯤 다시 또 이렇게 써먹으려고 앞에서 일부러 제가 좀 흘렸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 완전한 문장 앞에 대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명사 덩어리라는 거예요. 앞에 명사,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연결고리 누구다? ing.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심화 버전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ing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PP가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때는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명사는 없을 때 그때는 PP를 씁니다. 그때는 PP를 써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고요. PP는 언제 쓰는지 해결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앞에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whose라는 관계대명사 문제 그 공식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이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연결고리 ing면 whose랑 같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를 딱 보셨을 때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라인으로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사인 것과 그 다음에 분사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그냥 99.9%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그 공식 두 개가 헷갈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10번 오늘의 마지막 필살기입니다. 분사의 3유형 중 마지막 유형 3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다시 또 복습. 1유형은 앞에 관사가 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2유형은 관사가 아니라 명사가 있을 때였죠. 근데 지금 3유형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유형은 앞에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해 가시죠? 요게 3유형이에요. 지금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이 문제가 전형적인 3유형 문제입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컴마가 있고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보세요. 완전한 문장.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보니 A번에 로케이트가 여기다가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벌써 완전한 문장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접속사, 즉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두 번째로 또 나온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A번 제껴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location. location 무슨 뜻이죠, 여러분? 위치란 뜻인데 어쨌든 뜻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문장에 명사 따위가 들러붙으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필요하죠? 뭔가가 붙으려면 그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즉 접속사 아닙니까? 쭉 보세요. 접속사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로케이션도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의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뭐라고? 사실은 분사의 3유형을 제대로 배워 가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요. 딱 보자마자 이거 분사 문제네. 이거 3유형이네. 이렇게 바로 찍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을 갓 배우고 있는 저희도 문제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A번과 C번이 아닌 상태에서 B번 located와 D번 locating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10번 문제는요. 그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찾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요거는 저희 스타트 책에서 제 시그니처 수업이죠. 그 200점대에서 900점대까지 모두 다 듣고 만족한다는 전설의 기초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10번 문제와 10-1번 문제는 제 자체 교재에서 가져온 문제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딜레이가 많이 돼서요. 이제는 빨리 영상을 찍어야겠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문제집에서 급하게 가져오긴 했으나 실제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다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B번과 D번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공식을 다시 보시면 블랭크 뒤쪽에 명사가 있으면 ing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pp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를 해볼까요? 블랭크 뒤쪽에 near이라는 전치사만 있는 상황이니 여기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ed, located로 마무리를 해줘야겠다라는 거 완전히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빨리 진짜 마지막 문제.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1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보기와 형태, 문제 형태와 보기가 한꺼번에 눈에 쑥 들어오면서 바로 정답.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유형?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3유형. 그런데 지금 뒤쪽에 누가? 전치사로만 시작이 되네요. 명사 또 없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pp로 마무리. 자, 정답은 누구다? A번의 written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 자, 이렇게 분사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총 10개의 파트 5 필살기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저도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 편집을 중간중간 하면서 또 새로운 영상을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또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시간이 좀 넘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30시간 이상 3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댓글로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티 좀 팍팍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제가 으쌰으쌰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요, 모두 다 제 기초 수업 스타터에서 싹 다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필살기들을 수업 시간에 녹여내서 드리고요. 단순 필살기뿐만이 아니고 왜 이런 필살기가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 제가 그 바닥부터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문법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에 딱 한 번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20일 이내에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필수 영문법을 이 시간 내에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터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설명란에 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사이트와 그리고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인스타 적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터 수업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더 새롭게 들린대요. 다회 수강생들이 좀 있다 보니 제가 이번 달에 특별히 스타터 키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체 제작한 스타터 메인 교재와 그 다음에 파트 7 보조 교재, 그 다음에 단어장, 또 오답 노트, 또 저희 시험장에서 컴스타 사용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연필이랑 지우개 챙겨 가셔야 되거든요. 요것들, 그 다음에 강의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강의로 연결될 수 있는 QR코드를 담은 스티커, 그리고 플러스 파트 7 싱글 패스지로 공부할 수 있는 유료 특강까지 이 키트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뭔가 스타터라는 수업이 궁금하고 나도 이번에 한번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문법 수업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여태까지 파트 5를 풀면서 굉장히 답답했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추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나 또 카카오톡 채널도 있어요. 클라라토익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집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